여기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초와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주변 토지를 포함해 무려 60억 원의 매물로 소개됐던 집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한옥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감정가는 약 24억 원. 하지만 두 번이나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 최저가는 절반 수준인 11억 8천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 뿐만 아니라 이곳의 집주인은 지난 2020년 인근 4층 규모의 대형 카페 건물까지 지었는데 현재 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무려 49억 원에 달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초와 한옥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형 카페 건물, 그 이면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평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시원한 북한강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수도권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꼽혀온 곳이죠. 특히 이 강조망이 나오는 자리는 어마무시한 땅값을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강변 어느 한 산봉우리 아래 어디 재벌 회장님이나 살 법한 으리으리한 한옥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야, 이거 딱 봐도 예사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전통 한옥 양식으로 쌓아 올린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그 앞으로는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 조경해 놓은 것만 봐도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 집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이 집 앞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으로 향하는 길은 산비탈을 따라 제법 경사가 있는 편인데, 뭔가 이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진입로 왼쪽으로 능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여러 전원주택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 이 주차장하고 터만 만들어 놓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렇게 방치된 듯한 모습이죠. 콘크리트는 곳곳이 검게 때가 탔고 안쪽에는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 여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 주변이 꽤 을씨년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여기서 5분 정도만 더 올라가면 앞서 정찰기로 봤던 그 한옥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확실히 가까이에서 보니 대저택다운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해당 주택의 출입문은 총 두 곳으로 지금 보시는 정문과 측면에 작은 출입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굵은 목재 기둥과 볼을 세우고 그 위에 기와지붕을 얹은 대문에 낮은 돌담이 경계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 진짜 어디 재벌 회장님이 등장하는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현재 여기 서류상 확인되는 임차 내역은 없고 실제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누군가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엄청난 한옥이 어쩌다 경매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2016년쯤 임야 상태의 일대 토지를 취득한 뒤 나무를 싹 잘라내고 이곳에 한옥을 짓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위성 사진을 확인해보니 2018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식 사용 승인은 2023년에 이뤄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올해 준공 3년차 건물이지만 이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만큼 완전 신축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현재 외관만 놓고 보면 관리 상태는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집을 보고 있으면 저도 돈만 있다면 언젠가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긴 도대체 얼마에 팔려고 했던 집일까 찾아보니 인터넷에서 과거 이 한옥과 옆쪽 토지까지 총 60억 원에 매매한다는 여러 홍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북한강 조망권에 장인이 시공한 최고급 한옥이라는 점이 강조돼 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가격이 맞나 싶긴 하죠. 그리고 역시나 이 가격엔 팔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집과 토지에 엄청난 규모의 채무가 설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를 살펴보면 2016년 토지를 취득했을 당시에는 약 3억 원대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건물이 준공된 이후인 2024년에는 금융기관 명의로 채권 최고액 10억 8천만 원, 여기에 개인 명의로 설정된 10억 원과 3억 원의 근저당까지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에서 130% 정도로 설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집주인이 이곳을 담보로 빌린 돈은 약 2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결국 이 막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했고, 앞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개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옆쪽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앞쪽 진입로 지붕과 한옥이 들어선 617평의 토지, 그리고 창고를 포함해 연면적 약 70평에 달하는 이 초호화 한옥이 경매 시장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2026년 5월 감정가 24억 원으로 첫 경매가 시작됐지만 이후 두 차례 유찰이 이어지며 현재 최저가는 11억 8천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물론 앞서 이 집이 60억 원의 매물로 올라왔을 당시에는 이 옆쪽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긴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 만약 지금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이 된다면 그동안 들어간 건축비조차 제대로 건지긴 힘들 것 같죠. 이 집주인분께서 여기 직접 살려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매각을 통해 차익을 기대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큰 규모의 채무가 얽힌 부동산이 생각처럼 팔리지 않았을 때 그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사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의 집주인은 이 한옥 부지를 매입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 인근 한 사거리에 있는 300평가량의 토지와 그 위에 있던 낡은 건물을 10억 원에 매입합니다. 이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9년 4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짓기 시작했고 약 1년 뒤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열었죠. 차량 통행량이 제법 많은 사거리에 건물 뒤쪽으로는 북한강으로 이어지는 작은 하천까지 끼고 있어 카페를 운영하기엔 나쁘지 않아 보이는 위치. 건물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지어놨고 야외 산책길과 어우러진 풍경도 꽤나 아름다운데요. 실제로 이 일대에선 장사가 제법 잘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간 날도 피크타임이 되자 주차장에 금세 차기 시작했고 카페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해도 이 건물 역시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태죠. 현재 이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49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권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와 개인까지 얽혀 있는데 이 부동산 하나로 이렇게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매가 진행 중인 이 300평가량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31억 정도로 평가가 됐고 이마저도 지금은 최저가 약 21억 원의 절차가 진행 중이죠. 물론 앞으로 이곳이 최종 얼마에 낙찰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 물건이 추후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후순위 채권자들은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건물주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까지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걸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면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한번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면 주식처럼 버튼 하나 눌러 곧바로 손절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런 초고가 한옥처럼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인 특수부동산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좋은 자재로 멋지게 지어놨다 하더라도 정작 팔아야 하는 순간 그 가격을 인정하고 사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금화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한옥과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겉으로만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부러워할 만한 부동산이지만 그 이면에는 빚과 경매라는 차가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한옥과 카페 건물 얼마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